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입니다. 예, 오늘은 부드럽고 우아한 폭력이 담긴 영화죠. 모스트 바이어런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죠. 모스트 바이어런트는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겪게 되는 한 남자의 신념과 욕망을 오가는 갈등을 그린 범죄 느와르입니다. 1981년도 뉴욕 유류회사를 운영하는 아벨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겪게 되는 그 위기와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제한되는 은밀한 유혹, 그것들 간의 줄다리기는 스크린을 공유하는 그 아벨과 관계 모두를 휘감아서요, 결국 말미에 가서는 양자 모두에게 무거운 여운을 남기게 하는 영화입니다. J.C. 챈더 감독은 전작인 마진콜, 올 이즈 로스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처한 극한의 위기에서 올라오는 어떤 본능, 그런 것들에 관한 메시지를 그의 세 번째 작품인 모스트 바이어런트에서도 훌륭하게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고작 감독의 세 번째 작품이지만 그의 뛰어난 역량이 잘 드러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챈더 감독은 데뷔작 마진콜을 통해 빼곡히 채워넣은 어떤 꼼꼼함을 보여주었다면 올 이즈 로스트에서는 마진콜과는 정반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워내 그 연출력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의 확장을 보여주었다면 모스트 바이어런트는 전작의 장점을 적절히 조합해서 극의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하는 감독의 장기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고, 인물에 대한 시선은 전작들보다 한층 더 날카롭게 연출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1981년 당시 뉴욕에 대한 고상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재해석하였고,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면을 예리하고 정확하게 담아내면서 영화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고 하니까 영화에 대한 기대도 한층 또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길게 생각할 거 없이 부드럽고 우아한 폭력이 담긴 모스트 바이어런트의 어떤 작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모스트 바이어런트는 묵직한 리듬을 영화 내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아벨과 그의 회사를 둘러싼 위기들은 결코 유난 떨지 않고 조용하고 그리고 묵직하게 그의 목을 죄어옵니다. 영화는 위기에 대한 종착지의 모습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요, 영화에 세심한 에피소드들을 배치하면서 그것들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아벨의 이야기를 그려낸과 동시에 그를 둘러싼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풍경의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도시의 어두운 풍경과 아벨의 사건에 대한 종착지가 맞물리면서 영화는 관객에게 무거운 여운을 선사합니다. 물론 상당히 느슨한 전개로 영화의 초중반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중반 이후 인물들이 폭력을 마주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 아벨의 복잡한 심리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고 쉽게 결론내지 않는 어떤 이야기의 흐름은 관객을 훨씬 몰입하게 만들어버리죠. 결국 관객은 감독이 만들어 놓은 어떤 2시간에 걸쳐 묘사한 인간의 고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모스트 바이어런트가 남긴 무겁고 진한 폭력의 향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영화 모스트 바이어런트의 원제를 그대로 해석하면 가장 폭력적인 해 정도로 해석되는데요. 1981년 뉴욕의 풍경은 실제로도 가장 큰 폭력이 담긴 해라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극심하게 밀려오면서 인구의 증가로 사업의 기회가 창출되면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시기였지만 동시에 영화 내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맨하탄의 사건 사고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얘기하듯 이 시기의 범죄율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득실했던 그야말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고 하네요. 바로 이러한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범죄 시대에 주인공 아벨은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요, 폭력에 물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성공과 목표를 이뤄내려는 어떤 그의 집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폭력적이었던 1981년 뉴욕에서 그와 같은 합법적인 사업가는 희생양이 될 뿐이었습니다. 아벨은 사업 확장을 위해 없는 돈을 끌어모아 대형 부지를 사들였지만 5일 운반 트럭 강도 사건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를 2년 동안 추적하던 검사가 그 탈세 혐의로 그의 회사를 기소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이제 그의 목표이자 희망이었던 어떤 대형 부지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이뤄내려 끝까지 이제 노력해서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떤 타개하려고 하지만요, 이미 타락해버린 환경은 그를 숨막히게 만들 뿐이죠.
아벨의 미래가 산생조각이 날 뻔한 그 상황에 그의 아내이자 마피아 딸인 안나는 그에게 은밀한 유혹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바로 그 몰래 비밀로 회사의 뒷돈을 모아놓은 그 비자금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회사를 유지시켜 나가자는 그 이 제안은 그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자 욕망의 응집체였고 그를 각성하게 만들어버린 어떤 매개체였습니다. 결국에 아벨은 그 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폭력적인 기류에 휩쓸리게 돼버리는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 순간 아벨은 대부의 알파치노와 오버랩 되는데요. 대부에서 돈 콜리오네의 사망 이후 자식들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하고 올바르게 자라온 마이클 콜리오네가 그의 패밀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어떤 폭력 그리고 부정 그런 길에 들어서면서 남긴 차가운 눈빛은 그 욕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락의 길에 들어선 아벨의 눈빛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결국 아벨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욕망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 그 해는 그에게 있어 가장 폭력적인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모스트 바이오런트에서 묘사하는 폭력은 어떤 물리적인 폭력과 보이지 않는 폭력 이 둘로 나뉘는데요. 사실 이 영화를 자세히 뜯어보면 아벨의 회사에 소속된 트럭 운전기사가 당하는 어떤 린치 그런 것들은 물리적인 폭력들 그런 것들은 영화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80년대 초 미국의 자유경쟁 시장 안에 있는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담긴 보이지 않는 폭력 그런 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력의 테두리를 인간이 가진 어두운 욕망까지 확대시켜서요. 폭력이 난무했던 80년대 초반 뉴욕의 불합리한 경제와 그 안에서 이기적으로 꿈틀대며 살아온 어떤 군상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혼돈이 가득했던 80년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인 아벨과 트럭 운전사 줄리안 이 둘의 비교를 통해서 꿈을 이룬 자와 이루려는 자의 입장을 뚜렷이 대변하고요. 협력과 대립을 오가다가 결국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쟁취하는 결말을 보이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 이 이야기는 두 이민자가 각각 죽음과 부패라는 어두운 길을 선택하면서 모두가 미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타락해버리는 결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즉 아메리칸 드림의 대부분이 허상에 가깝다는 비판의 메시지가 영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구멍난 기름 탱크를 무표정한 모습으로 틀어막는 아벨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오싹한 한기를 선사하지만은 그 혼돈과 폭력이 가득한 80년대 뉴욕에서 그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제스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의 진한 향기를 내뿜는 영화 모스트 바이오런트였습니다. 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였습니다.